네, 이번에는 경찰 수사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류사명 전 총경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선거 끝나고 저희가 길거리에서 한번 뵙고 그리고 오늘 저희 스튜디오엔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번 초대 제가 불응했기 때문에 이번에 달려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수사와 탄핵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국면이.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수사와 관련된 점인데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 세 주체가 서로 이 경쟁 관계가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경찰이 신병 확보에는 좀 한 발 늦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전직 총경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수사 상황을? 경찰의 수사가 의지가 약하거나 해서 넣는 게 아니고, 네. 경찰은 검찰을 경유해서 이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 김용현 장관 신병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실패한 게, 네. 경찰에서 그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를 받았는데, 예. 우리 경찰의 수사 사항을 안 검찰이 빼돌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을 원래 신병 확보를 신병 경찰, 확보보다는 예.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절차가 압수수색을 하고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그 다음 절차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경찰의 수사 진행을 한 검찰이 이제 새벽에 새벽 1시에 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1시 반에 체포를 예, 했더라고요. 그거는 예. 그 날이 새면 경찰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전직 본인이 있었던 로펌의 어떤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진 출석을 하면 감경의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괴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고 중요 업무 실행자. 주요 업무 실행자, 예. 주요 업무 모의 실행, 가담자, 고의 가담자, 예, 고의 가담자, 모의 가담자, 예, 모의 가담자의 수준이면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하고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 그래서 중형을 피하고자 뭐 자수서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경찰은 그런 강제 수사에 그 노력을 했었는데 네. 이게 검찰에 이제 파악된 그런 수사 정보를 네. 검찰에서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근데 지금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방금 전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일종의 입도선배 비슷하게 먼저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거면 경찰이 수사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수사 적법성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수사 적법성. 예. 수사는 절차가 법적으로 딱 법에 정한 적법 절차여야 되고 예. 수사 내용도 합법적이어야 되는데 예. 이 검찰의 수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이나 아니면 내란 일당들의 변호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한 그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리고 모아진 증거는 무효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 진행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예.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소기각 아까 이제 조국 대표 그 말씀하셨는데 예. 법원에 가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수사를 해서 예. 법원에 이런 재판을 걸었을 경우에 이거는 권한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이게 출입구에서 봉쇄 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우려, 그런 염려를 예. 우리 그 법적인 권한이었고 유권 판단이 아니고 무권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대법관이면서 법원 행정처장이신 예. 천대엽 예. 법원 행정처장께서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게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내란 예, 사건에 예. 대한 수사는 경찰이 있는 건 확실한데 예.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 네. 위법성이나 아니면 증거 능력의 문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경찰과 근데 이제 경찰이
이를테면은 영장 청구권 이게 네.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와 협업을 합동수사 협업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합동수사본부를 꾸려라라는 게 어제 그 민주당과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주장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좀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 전해 듣고 계십니까? 지금 각각에서 지금 협업은 지금 군 검찰단의 수사 인력들이 검찰에 붙었습니다. 군 검찰단이 검찰로 군인에 대한 그 군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군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수사 권한이 있는 군 네. 검찰에서는 독자적인 수사를 포기하고 검찰과 협업을 했고 우리 공수처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싸우고 있는 수사기관 간에 싸우고 있을 때는 네. 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송 요구를 해서 이제 공수처에서는 독자적인 수사를 하겠다. 네. 경찰은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유일하게 합법적인 수사기관 수사 권한을 가진 우리 경찰이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인데 제 이제 그 세 기관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공수처는 그 공수처 검사는 정원상 25명, 네. 25명이 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채워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수사관이 40명이 정원입니다. 예. 만일에 검찰에서 수사관 요청을 하면 그 인원만큼 공수처 티오를 빼야 되기 때문에 예. 최대 수사 인력은 65명이 최대입니다. 예. 공수처장을 포함한 인원이기 때문에 예. 그 100% 모든 가용 인력을 그게 다 홀동원한다 쏟아본다 해도 65명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50명으로 꾸렸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은 지금 130명하고 추가로 더할 예정인데 20명에서 지금 150명으로 그렇죠. 추가 수사 인력을 예, 구성했고 150명인데 예. 3분의 1 정도의 인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동안의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나 예.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조금 그 안심이 안 되고 네. 특히나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맞지만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 범죄여야 되는데 네. 내라는 그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 직권 남용을 경유를 해서 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예. 이런 그 회귀한 예. 법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 수사도 나중에 예. 법원에 가서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거죠. 이런 중차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법적인 험결을 그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지적하는 법적인 험결을 가진 수사기관들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검찰은 또한 염려가 되는 게 예. 우리 경찰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경찰이 지난번에 방첩사에 대한 그 영장을 신청했는데 예. 우리의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이 되고 예. 그 다음 날 검찰에서 똑같은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수사를 수사 방해를 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있다. 수사 방해를 하고 있고 예. 또 검찰의 특수본부장은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예. 한동훈 장관과 2대에 걸친 인연이 있는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주 피의자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네. 한데도 원래 수사나 재판에서 오해를 받을 수사가 있으면 기피나 그렇죠. 회피를 하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있을 정도로 예, 예. 법적으로 됐는데 네. 그 수사를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 기관에서 가져올 때는 어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도 중에 하나가 예. 염려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수사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면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그 증거 능력이 예. 무시될 수 있는 그런 네. 위법한 예. 수사 절차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검찰이 살아남은 게 지금 전 국민이 이 검찰을 그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켜서 기사회생 해보겠다. 다시 검찰권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불법적인 수사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논리적으로 법논리상 그리고 헌정 질서상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는데 현재 상황은 검찰이 이제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을 해서 입장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게 만나자. 그리고 계엄 수사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주체가 같이 만나서 수사 정보도 공유하고
뭐 뭡니까 뭐 여러 등등의 수사 상황도 함께 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해보자라는 뭐 제안으로 들리십니까? 뭐 검찰이 왜 이런 입장을 밝힌다고 보세요? 검찰은 그동안 그 수사 지휘권이 있을 때 경찰에 대한 수사권 구조조정 이전에 지휘권이 있을 때 모든 수사에 예. 수사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을 핑계로 수사권을 넓히고 네. 사실상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검찰이 지휘 통제 위치에 올 수 없는 거는 수사권 구조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네. 그다음에 국민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검찰이 검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제 식구를 네. 감싸기 위해서 하는 수사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은 수사 그 개혁의 대상이지 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이 개혁에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찰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김봉식 서울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두 사람도 이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지만 국회에 경비를 섰던 것은 경찰 인력이고 심지어 국회 경비대도 이제 경찰 인력인데 국회 경비대가 오히려 그 계엄군에 협력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의원들을 끌어가려고 했던 이런 정황이나 단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경찰의 그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란에 가담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 수사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을 우종수 본부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으로는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의 일반적인 지시만 예. 하고 형식적으로 분리됐는데 못한다. 예. 그게 이제 미흡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과 조지호 예. 경찰청장은 예.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핵도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조만간 직무 수행이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네. 그 문제가 험결은 곧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 그 국회의에서 두 사람 모두 탄핵 대상인가요? 김봉식. 아닙니다. 경찰청장만 탄핵 대상이고 대상이고. 경찰청장은 파면 대상이죠. 네, 그 김봉식은 파면 대상이고. 그 징계 대상을 징계를 할 수 있고 예. 징계가 좀 어렵다 하는 기관의 장들은 이제 탄핵 절차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경찰 특수단이 출국 금지를 했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혐의의 상당성이 있을 때 이제 출국 금지가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예. 출국 금지를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고발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고 네. 출국 정지가 됐다 하면 조만간 신분상의 조치가 있을 것이고 예. 또 이제 수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주요 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최측근 참모들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여인영 등등의 특전사령관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측면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계엄 문건을 파쇄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정보가 있으십니까? 아직 군 계엄 주체들이 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네, 방첩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설이 있는데 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 뉴스를 통해서 그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예. 박선원 의원께서 예. 이제 그런 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한 150명 정도를 그 투입해서 만드는 수사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 정도면 특수단 이 정도라고 하면 그동안 있었던 것에 비하면 역대급 수사단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그동안 제일 컸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 변사 사건이 가장 컸었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네, 그때도 우리가 이제 예. 대통령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제 네. 했는데 예. 그 150명이면 웬만한 한 개 경찰서 수준이죠. 엄청난 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경찰서 한 개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이제 사건인데 이게 보면 상당히 이제 방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계엄의 수준이 그냥 비단 뭐 대통령은 뭐 경고성으로 한번 해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 말고 정보사까지 포함해서 군 전체가 동원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혈 사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HID 그러니까 대북 관련된 북파 공작원들까지도 투입을 해서 일종의 그 참수작전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 국회의원들 혹은 또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주요 정당 대표들 아니 뭐 설마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작전 지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진짜 엄청난 사건에 해당하는 건데요. 경찰이 어느 정도로 어느 강도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 그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됐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내란 부분에 대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네. 이 지금 우리가 밝혀지는 추가 정보에 의하면 네. 전쟁을 이렇게 일으킬 그렇습니다. 가능성, 원점을 타격해랐다는 이런 시도가 네. 있고 그날 양구에 그 군인들이 파견돼서 군청을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아니 근데 군청을 왜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그 군청도 그냥 군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일선의 그 전선이 있는 가장 일선의 군청을 장악을 전방에.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예산권을 가지고 이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그게 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공작을 통해서 위기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내란과 외환이 같이 지금 문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후 외환이네요. 내란과 외환을 동시에 터뜨려가지고 자신이 살 길을 획책하고 있었던 게 바로 윤석열 자신인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행범 아니겠습니까? 현행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는데 촛불 집회에 가서 그 당시에 바로 그 직후에는 이거 윤석열 현행범이니까 체포하라 소리 하지 말고 나와 체포하러 가자. 현장에서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체포하러 가자. 아니 전직 경찰도 체포 권한이 있습니까?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 뭔가 하면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은 현행범이고 또 준현행범이라고 있습니다. 현행범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 중인 자.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 중인 자. 저놈 잡아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걸 준현행범으로 해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저놈 잡아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준현행범이다. 그럼 누구나 잡을 수 있다. 추포하라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무런 그 외교안보를 포함해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사이에 뭐 과거사위원장에 대한 인사 그리고 국정원 1차장 인사 이상민 해임 뭐 처리도 해버리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의 혐의하고 증거는 명백한데 이 사람이 그 최하가 지금 무기징역이에요.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인데 이 지금 최하가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모든 국가의 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합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탄핵은 이제 14일 최소 빨라야 14일인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무기징역에 처할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자포자기 심정으로. 빨리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체포예요. 그런데 이 체포는 수사기관들 간에 체포할 가능성만 열어두고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찰이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이 검찰을 청구를 통해서 법원에 이제 체포영장을 받아서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검찰에 의해서 제지가 되는 거예요. 검찰은 우리 경찰의 수사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긴급 체포예요. 긴급 체포인데 긴급 체포 요건에는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범죄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대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긴급 체포 요건에는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공간에 경호 병력하고 그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지난번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실에 압수영장 집행도 못 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이번 정권 들어와서 2022년도에 네. 경호처 법 중에 이제 시행령을 바꿔서 경호구역 안에 경찰관하고 이런 걸 경호처에서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법을 그렇습니다. 시도했다가 예. 반발에 부딪힌 거예요. 그게 안 됐군요. 좌절됐군요.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경호용과의 마찰 때문에 예. 그 마찰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체포를 시도해야 됩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네. 체포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물리적인 마찰은 어느 정도 감소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예. 체포하지 않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 무슨 짓을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 안 한다 했죠. 네. 그럼 1차 계엄 한다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네. 너무도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서로 뭐 주도권을 쌓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네.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경찰이 사람 숫자도 많고 하니까 가서 집행을 빨리 하는 게 안정에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 예. 네, 지금 이 순간이라도 가야 된다. 맞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이 맞는다. 예. 가서 다소 물리적 충돌이 경호처하고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가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국수본이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국수본은 이제 검찰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또 이제 경호처의 이제 위세에 조금 예, 눌리는 그런 눌리고. 감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고 목숨을 걸어놓고 네. 이 경호관한테 총을 예. 맞더라도 가서 현장에서 맞고 체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총을 맞더라도 가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노력을 경찰이 예, 보여야 한다. 그동안 경찰이 예.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 서울청장이 국회를 봉쇄한 그런 국민한테 큰 죄를 그래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때 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정말 거세게 항거했던 총경님답습니다. 제가 그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사표를 안 냈으면 네. 제가 지금까지 12월 31일까지 경찰이에요. 예. 제가 평생을 수사를 했어요. 네. 반부패 수사대장이라고 이런 수사하기 딱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체포를 하러 현장 지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 직접 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예. 그걸 너무 하고 싶어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때 사표 내지 말았어요. 사표 내지 말고 계속 경찰의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맞습니다. 징계를 견디고 해서 근데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지금 너무 저는 참담합니다. 알았죠. 예? 저는 알았습니다. 아, 총경님 아셨습니까? 예, 그 당시를 한번 되돌이켜 보면 예. 제가 이제 그 경찰국 반대가 경찰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한 윤석열의 네. 그 수작이다 해서 경찰국을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다음 날 바로 이상민 장관이 그 기자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의 12.12 구테타하고 무엇이 다르냐? 총경 회의를. 예. 예.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 항의를 받고 그 말은 취소를 했죠. 국회에 가서.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이제 정언하러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 지금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막으려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구테타 일당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국회 속기록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기자들이 그때 어찌 알고 그런 예지력으로 그런 말을 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을 할 때 어떤 네. 용어를 쓰고 단어를 쓰는데 저 경찰서장 회의를 다른 말로 비난하지 않고 구테타로 비난했을 때는 네. 이 사람들 생각에 머리 염두에 구테타가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022년도에 경호처 법을 바꿀 때 바꾸고. 이제 그 경찰 다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예. 국방부 장관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장관으로 할 때도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 예. 인상이나 바꿀 시기가 아닌데 네. 위기 상황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바꿀 때 그거는 국민들 많이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예정이 돼 있었고 네.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 9월 달인가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네.
구테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막 모든 사람들이 21세기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현실로 만든 윤석열이 바로 그 장본인인 상황이고 맞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경고 사이렌을 보내면서 위기감을 발동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150명 이상의 190명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그 해제할 수 있는 힘이 발동했었던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네. 이게 위기가 끝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며칠 해제 요구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네. 전국에 있는 그 원외 민주당 원외 위원장 네. 그 다음에 지방위원 네. 하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그래 2차 쿠데타 그 설에 대비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 외곽에는 시민들이 지켰는데 네. 그게 2차 쿠데타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고 아하. 그 일설에 의하면 시도가 있었다가 다시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2차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쿠데타 시도가 있다는 정보 때문에 예. 이렇게 우리가 밤을 새웠고 예. 있었다가 미수에 거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조금 정도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아니 그러니까 시도인지요? 민주당 고위층에서는 네. 믿을 만한 그 정보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네. 비상 소집을 해서 전국에 있는 다 지방 오라고. 의원, 예. 그 원외 지구당을 다 오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그 토요일 이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이틀 있다가 이틀. 12월 3일 이틀 있다간가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목금 해제 사이에. 요구를 했을 때 네. 이제 바로 또 다른 예. 그 2차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 워낙 국민들의 저항이 강하고 또 민주당이 비상 사태에 돌입해서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바로 그냥 해제가 될 그것도 가능성이 그렇고 있으니까 못했다. 군인들이나 이제 그 그렇습니다. 1차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예, 양심 고백을 예,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특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예. 반성한다. 예. 지시라도 안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이런 공개적인 거부사도 있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좌절된 것이 아니냐. 근데 또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일부 거짓말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었죠. 예, 707 특임단장에 밑에 의하면 직원들이 완전히 하면. 또 다른 네. 얘기고 그러니까 뭐 얻어맞으면서까지 누가 때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령급 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얻어맞으면서 빨리 가서 국회의원 잡아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특전사령관은 예. 그 테이저건을 계엄사령관한테 그렇습니다. 요청을 했고 사용을 요청을 예. 했고 그냥 준비를 시켰는데 예. 이제 위장하기 준비를 시켜놓으니까 헬기가 준비가 안 되고 맞아요. 헬기 준비 안 된 걸 갖고 화를 화를 많이 많이 냈다. 뭐 냈다. 이런 구체적인 예, 그래서 늦어졌다. 예. 그리고 어찌됐든 150명이 안 되도록 해라라는 게 이제 707 특임단장의 맞습니다. 임무였다라는 거고 사실 그분들 다 얼굴 드러내면 안 되는 분들인데 얼굴 드러내놓고 기자회견하고 결국 군 떠나겠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오판,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금 전국이 경제가 출렁이고 지금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다라는 달러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 과연 감당이 누가 결국엔 국민 전체가 나서서 이 문제 이 피해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진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빨리 하지 않으면 더 회복할 수 큰일입니다. 없는 경제적인 안보적인 이런 군사적인 위험이 있을 그렇습니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트럼프 취임하게 생겼는데 누가 그럼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날 거며 당장 그 이시바도 온다고 했다가 방한도 취소해버리고 그 외교안보에 말씀에서 또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네. 그 게임 해제 표결에는 참여했다가 그다음에 그 탄핵에는 또 불참을 시키고 네. 또 이제 대통령하고 담판을 해서 이제 정권을 자기가 인수해서 자기가 이제 공동 정권을 유지하겠다 하고 예. 또 그 방법으로 박세현 자기 그 현대고등학교 2년 예, 후배를 후배를 또 그 특수 본부장에 임명을 해서 네. 수사에 대한 그 컨트롤을 그립을 주겠다. 예. 이게 그러고 권한도 없는 한덕수 총리는 그 구테타의 그 모의하는데 가담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네. 탄핵 대상이고
권한도 없고 아무 법적인 근거 없는 자기가 국정에 이제 주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네. 이거는 그 우리 민주당에서도 2차 구태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군인권센터의 주장인데 대통령 전용기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공항을 이륙했다라는 그 군인권센터에 제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륙 전에 비행기 정비나 비행 계획, 통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이고 도착지 그리고 대통령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군인권센터가 방금 전에 언론 공지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행계획 통지가 전혀 없이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도착지는 어딘지 그리고 대통령 등의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엄은 믿었습니까? 이 계엄부터 모든 절차가 믿을 수 있는 절차는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리 되면 이제 대통령이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국무총리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 궤변 이상한 논리를 또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단히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되는 건데요. 이게 네. 그냥 그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습니다. 필경 여기 있지 저도 그 못하고 생각했어요. 망명 출국 금지됐을 갈까. 때. 예, 출국 금지 하자마자 네. 어디론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방법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근데 궁금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민들은 출입국장을 통해서 가는데 네. 저렇게 대통령 전용기가 네. 이렇게 하면 그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예. 와 정말로 이걸 실행을 하는군요. 그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결을 좀 해서 연락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화를 좀 한번 해서 얘기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를테면 이게 그러니까 계엄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란도 쿠데타도 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버렸다. 그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 비행전대, 35전대라고 하는데 이 35 비행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 계획이 통지가 되는데 오늘은 이륙 전에도 정비도 없었고 그리고 비행 계획 통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이승만 대통령 망명했듯이 이제 사실상 하와이로 갔을까요? 하와이로 갔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하와이로 가면 미국이 받아줍니까? 미국도 지금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많이 났고 이거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정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난 것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야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네. 저렇게 이제 급하게 간 거 보면 네. 수사기관에 체포가 임박해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든지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했든지 네. 뭔가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액션을 이제 감지를 하고 급하게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딴 방송에서도 네. 체포는 그러니까 그 탄핵 전에 예. 체포가 돼야 되고 체포는 이번 주 내에 반드시 된다는 그런 예.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달아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 비교적 가까운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듣기로 대통령 그 관저 한남동 관저에서 요리사하고 청소하시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싹 다 내보냈다. 행정관급 뭐 관계자들을 다 내보내고 지금 2 내외하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그 식사 관리하시는 2 사람만 남아 있다. 요렇게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인터폴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직 똑같이 대통령이 정말 후진국에서나 볼 만한 야, 그런 이게 쿠데타도 그렇고 예. 망명도 그렇고 예.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국제공조로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범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경찰에서 인터폴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예, 적색 경보라고 네.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예. 인터폴에 하면 예. 누구든지 보는 나라에서는 체포해서 예. 알려주죠. 이제 적색 경보를 내려서 체포가 되는 나라에서 예, 통지를 하면 우리가 인수하러 가는 거예요. 인수하러 가는 겁니까? 인수할 그 비행기 타러 갈 필요가 없겠네. 거기 비행기 있으니까. 그 가지고 차로 오면 그냥 그 채로 비행기 채로 비행기도 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비행기니까 1억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자 하면 가야 됩니까? 1억이 저는 사실 하여간 뭐 탄핵 아니 말이 안 말이 안 나옵니다. 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계엄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모든 수준인데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네.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2년 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 엉망이 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좀 잘 닿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뭐 어떻게든 저희가 연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하여간 좀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속보 내용이 있으면 또 챙겨드리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상황에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네. 사실일 경우에는 예. 이 절차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예. 대통령이 고리된 상황으로 보느냐. 이 예. 고리가 되면 이제 국무총리가 예. 그 승계를 해서 권한 대행을 예. 하고 그 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14일 날 예정됐던 이런 탄핵의 증거로 써서 이제 탄핵이 더 촉발이 빨라 한쪽에 탄핵 시기가 더 빨라질 거고 네.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탄핵 시기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부 역학 관계가 여전히 친윤과 친한으로 갈려져 있고 그리고 친한 일부도 이제는 돌아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친한이 진윤으로 붙었다고요? 뭐 친한이 일부가 뭐 배신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지금 있습니다. 상황은 네. 저런 아까 그 비행기 네, 타고 간 네. 상황은 비행기 타고 다시 모든 걸 뒤집어서 예.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이제 국민을 반발할 수 없는 그런 네. 분위기죠. 네, 지금 이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군인권센터 대통령은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타지 않았고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하긴 했는데 대통령은 안 탔다. 대통령 이런 부인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그 부인만 탔을까요? 부인하고 또 부인이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이 탔겠죠. 명품백도 있을 것이고. 근데 디올백. 그 재산 몰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계좌 동결하는 문제도 네. 사실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거는 경찰이 좀 서둘러야 되는 대목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이게 그 사람 신병 확보하고 탄핵이 더 급해 놓으니까 네. 지금 그런 거는 일반 범죄에서는 중요한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금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을 예. 빨리 이제 해제시키는 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진행돼야 될 그런 상황이죠.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전 세계의 국가 나라 망신은 누가 다 시키는 것인지 싶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심리적 G8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당히 추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에서 주목받는 민주국가고 품격을 갖춘 나라의 국민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K-팝, K-드라마, K-컬처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국격을 한순간에 이렇게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예. 모습에서 또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예. 생각할 수 있고 좀 생각이 나는 게 네. 지금 대통령이 안 탔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네. 대통령이 안 탔는데 전용기 1호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한 사람이죠. 나머지 한 사람. 김건희 여사. 예. 예. 김건희 여사가 이런 판단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은 안 갔는데 혼자라도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는 예.
이 쿠데타 이걸 할 때 누가 과연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럼 그럼 결국에 이제 이번에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그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다.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예. 그 앞의 무모한 결정을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기가 막힙니다. V1, V0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판 비상계엄,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주변에 요새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한동훈 대표 비판 욕을 바가지로 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에 투표하러 들어간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을 서정욱 변호사 보수 유튜버죠.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타지 않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저는 정말 저는 사실일까 그러니까 절차를 싶습니다. 무시한 이런 행태가 네. 제왕적인 행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TF에서 2월 달에 하야하고 4월 달에 대선하자. 아니면 3월 달에 하야하고 5월 달에 대선하자.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하야는 이제 사표를 내는 것이고 네. 탄핵은 이제 파면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파면을 하면 공무원들은 연금을 못 받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이제 예. 포기를 해야 되고 예. 95% 연금이 이제 날아가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일을 하고도 시간을 줘라. 그러면 네. 하야하겠다.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네. 이거는 말이 안 통하니까 즉각 체포하라. 이게 네. 가장 확실한 방법. 네. 즉각이랬습니다. 요 지금 즉각. 불꽃 나가면 네. 즉각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란 뜻이거든요. 네. 바로 체포해야지 예. 2월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은 네. 2월 뒤에 이 사람이 분위기가 잠잠해지거나 이 눈치를 보고 또 다른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한동훈도 속은 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속이고 국민을 예. 속여서 맞습니다. 검찰 수사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속여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1차 구테타 이야기 나왔을 때 예. 말도 안 소리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2차 구테타 안 한다 하는데 예. 지금 2월까지만 살려줘라 하는데 예. 그 살려주면 뭐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무슨 짓을 할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각. 그러고 국민의힘의 지금 그 첫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할 때 18명 왔을 때는 제정신이었고 국민의힘이 회생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다음에 한 행태는 난파선에 윤석열이라는 난파선에 같이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침몰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지금 하는 그런 제안들도 네. 같이 죽겠다는 뜻이죠. 네. 자, 지금 둑 터졌다.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현진도 14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뭐 설마 부표 찍진 않겠죠. 예? 예. 부표. 요 사람들이 난파선에서 빠져나오는 쥐들 있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 난파는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비행기 떠나는 예. 순간에 그게 이제 예. 난파선. 지금 다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군 1호기 이륙 해프닝 대통령 경호처가 정기적인 성능 비행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누군가 어디로 나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오보에 해당할 것 같고요. 예, 대통령 경호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적인 성능 비행 점검이고 공군 1호기 이륙은 해프닝에 그쳤습니다. 전 군인권센터가 입장을 밝혀가지고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완전히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네. 그 수상하다? 하기 위한 준비죠.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지적을 잘한 거예요. 조구멍도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비행기가 지금 쓸 일이 생겼으니까 네. 지금 운항을 해보는 거예요. 거다. 예. 연습 예. 비행을 해보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 떠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해놓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에 대해서 예고 사이렌을 올린 것처럼 군인권센터가 미리 예고 그 구멍을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 분명히 구멍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는데 그건 이제 차단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떠나는 것도 불가해졌다. 군인권센터의 고발로 이건 분명히 이제 믿을 만한 제보를 받고 군인권센터에서 이거를 언론에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발표가 나오니까 대통령 경호처에서 서둘러 이렇게 해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단 정기적인 성능 비행 점검을 왜 지금 이 시기에 하느냐. 예. 그렇죠?
정기적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뭐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급하게 모셔가지고 오늘 재미있게 뭐 긴박하게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정말 다채롭게 여쭤봤고 무엇이든 여쭤봐도 다 답변을 해주시니까 예, 진행자로서 너무 예, 네. 감사한 예, 출연자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은 승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 난국은 수습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기회를 가질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 저력이 있고 예, 아까 말했듯이 그렇습니다. 이 국가 망신인 것 같지만 네. 이런 위기를 예. 극복하는 국난 극복의 이런 예, 그 그렇습니다. 지혜가 유연성. 있고. 예. 예. 아니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니까 6시간 안에 계엄을 해제시키고 민주를 회복하는 절차에 돌입했지만 미국 같으면 저거 안 된다. 트럼프 시대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미국 정가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워낙 위중한 국면을 매일매일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행범이 예, 한남동 관저에 있고 예. 원칙적으로 가서 빠른 시간 안에 경찰이 네.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포를 시도해서 이 지금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미사일 버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하루빨리 죽음을 각오하고 하십시오. 네. 경찰 후배 여러분. 예, 경찰 후배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하십시오. 네, 제가 한 번 더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